3가로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 이 말은 과세의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대가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으로서 과세물에 들어갔으니까 팔다에 들어간 경우예요. 그래서 팔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다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이게 팔다죠.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니까 문장에서 매도, 매각 이 말 나왔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양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다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물건 받다, 얘도 팔다예요. 팔다에 대한 내용으로서 교환이에요. 자, 문장에서 교환 나왔으면 그 교환 단어 보자마자 양도 이러시면 되겠는데 두 개만 조심하세요. 그 두 개 조심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 그 밑에 나오죠. 그 밑에서 먼저 나온 것이 교환의 취소 나오면서 그 옆에가 글자가 엄청나게 적어져요. 아름답게 적어집니다. 민법상에서 아름다운 글자가 선의의 제3자죠. 그 말이 적어져요. 그냥 적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고 뭘 보냐면 취소 단어를 보세요. 취소란 말은 여러분들이 민법서에 배울 때 소급해서 무효죠. 그러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걸 무효시켜요. 그러면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되겠죠. 그래서 문장에서 교환의 취소 이 말 나왔으면 뒤에서 아름답게 적어줘도 보지 말고 취소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일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냥 또 다시 그 밑에서 토지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박스 보시면 그 박스에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나오죠. 이 법률의 명칭은 여러분 시험에서 다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뭐만 보시냐면 토지 경계를 합리적 바꾸기 위하여 토지 경계의 변경 이 말이 있으면 뒤에서 교환 나왔을 때 그 교환은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드렸다는 것은 예습했으니까 설명드리면요. 여기서 토지 경계 변경이란 말은 지번을 올바르게 고치는 걸 말한 거예요. 지번을 올바르게 고쳤다는 것은 자기 소유권 자기가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다 양도 아니다. 소유권 이전이 아님으로써 양도가 아니에요. 그 내용으로서 있는 것이 박스에서 적어져요. 박스에서 A번, B번 적어지죠. A번 보니까 A번에 대한 이유로서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나오죠. 토지 경계 변경 이 말 나오죠.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줄 보시면 교환 나오죠. 그리고 B번에서 20% 초과하지 아니할 것, 요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20% 초과하지 아니할 것, 요 숫자는 시험에서 맞게 적어져요. 그럼 그 내용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어요. 이제 아는 것은요. 교환 나오고 앞에가 토지 경계 변경 이 말이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라는 이유로서 하시면 돼요. 그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그럼 이제 볼 때 토지 경계 변경 그리고 교환 취소 이 말이 없이 교환 나왔으면요. 그때는 양도다. 이렇게 하시면 정확하게 구별돼요. 한번 해볼 때 토지 하필 목적으로 한 교환 나왔으면요.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다 되겠죠. 또 다시 배우자 간, 직계 좀 비속 간, 동등가에게 부동산 교환 나왔으면요. 거기에서 양도 되겠죠. 교환 나왔으면서 토지 경계 변경 그리고 교환의 취소 이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말은 뭘로? 양도. 그걸 아시라고 거기다가 적어놨어요. 밑에 문제 푸는 요령으로서 토지 경계 변경 교환의 취소가 없다겠어요? 없는 교환이란 단어가 있으면 끝말은 뭘로? 양도. 그 내용으로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토지 하필 목적으로 한 교환 이랬으니까 거기에서 교환 나왔고 그리고 앞에가 토지 경계 변경 교환의 취소 이 말 없잖아요. 없으니까 끝말은 뭘로? 양도.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팔다 생각합시다. 팔다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빚 갚았다. 이것도 팔다죠. 자, 돈 대신 물건 받다. 팔다잖아요. 돈 대신 빚 갚았다. 이것도 팔다예요. 빚 갚다가 뭐냐? 대물 변제입니다. 대물 변제. 자, 여기에서 볼 때 물건으로 변제하다. 갚았잖아요. 빚 갚았으니까 뭐예요? 양도예요. 대물 변제에 대한 양도인데 여기 가장 대표적 내용으로서 있는 것이 이혼 시 유자료 지급 가름하여, 가름하려면 대신하여 과세 대상물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이 대물 변제입니다. 자, 보세요. 과세 대상물 소유권 넘겨주죠. 그리고 유자료 돈 다 줬어요. 이 말은 뭐야? 빚 갚았어요. 빚 갚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양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이 뒤에서 또 나오게 되는데 단어가 차이가 있어요. 그 단어 차이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세요. 문장에서 유자료 지급 이 말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양도하세요. 그게 더 편하겠네요. 유자료 지급 이 단어 보자마자 양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경매 당하다. 경매 당하다가 뭘까요? 빚 갚은 거잖아요. 빚 갚은 것이 경매 당한 거예요. 경매 당하다 이렇게 하였음으로써 이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 양도. 빚 갚은 거니까 양도입니다. 하나만 조심하세요. 경매 말이 나오고 뒤에가 자기 재취득 이 말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기 재취득 보세요. 자기 재취득은 자기가 다시 취득한 거죠. 그럼 여기 대한 내용은 자기 거 자기가 가져온 거예요. 소유권 이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끝말은요. 양도가 아니다. 그럼 자기 재취득 말이 없이 경매 이 말이 나왔으면요. 그때는 양도다. 이런 일로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일로서 구분을 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다시 수용되다. 수용되면요. 그 물건의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고 보상금 받죠. 여기다는 양도 이렇게 나오게 돼요. 수용 나왔으면 양도고요. 그리고 또 다시 자 여기에서 개인의 현물 출자였을 때 여기 현물 물건으로 출자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개인이 자기 물건을 법인에게 출자함으로써 소유권 넘겼어요. 이름으로써 법인은 그 물건을 바꿔요. 출자했던 개인에게 주식을 주는 거예요. 지분을 줘요. 그러면 개인은요. 소유권 넘겨주고 주식 지분 받았죠. 그럼 대가 받았으니까 뭘로? 양도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얘도 양도에 들어갑니다. 양도에 들어가는데 조심하실 점. 개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누가 소유권 넘긴 거예요? 법인 넘긴 거죠. 법인 넘기니까 이때는 법인세로 과세되는 거지 양도소득세되는 건 아니에요. 그 내용 조심하시면 돼요. 그 내용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부담부 증여예요. 자,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은 민법에서 배웠을 거예요. 민법서 부담부 증여 배울 때 끊어보면 안 되는 단어고 배워요. 그런데 세 번만 끊어보세요. 끊어볼 때 부담부 증여 이렇게 끊읍시다. 끊었을 때 여기서 요 부자가 지어줄 부자예요. 그럼 부담을 지우고 소유권 넘겨준다. 이게 부담부 증여입니다. 이랬을 때 어떤 부담을 지우냐면 그 부담에 대한 내용이 채무에 관한 부담을 지운 거예요. 그럼 채무에 관한 부담을 지운 거니까 이 볼 때 소유권 넘겨주고 빚 갚았죠. 그럼 뭘까요? 채무가 양도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 외 나머지는요 증여예요. 자, 여기서 볼 때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같이 공생되고 있는 단어예요. 같이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 단어로서 여기에서 증여세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서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걸 끊어야 돼요? 안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끊어서 보시면 돼요. 끊어서 보시는 것이 여기서 부담부가 뭐다? 채무다. 그럼 채무는 뭘로? 양도. 채무는 양도됩니다.
채무는 양도. 그러면 채무 외 나머지에 대한 내용은요. 증여. 증여로서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설명을 더 상세하게 드린다면요. 이렇게 보죠. 여기에서 A라는 사람이 이러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은행은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토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내가 받을 금액은 얼마다라고 적어줘요. 받을 금액이니까 채권 금액. 이 채권 금액에 대한 내용이 5억이었다 합시다. 그리고 이 금액은 이 채권 금액은 은행의 입장. A의 입장은요. 빚이니까 채무겠죠. A 입장으로서 채무 금액은 5억이에요. 이 5억 금액을 A가 갚지 않는 상태에서 이 토지의 시가가 15억 됐을 때 B에게 증여하는 거예요. 증여했다. 그러면 B는 증여 받겠죠. 안 받을까요? 이런 일만 날마다 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증여 받아요. 증여 받았다면은 A, B는요. 뭐까지 안겨받았어요? 채무. 안겨받았잖아요. 이 토지에가 뭐가 있어요? 채무 있잖아요. 이걸 안겨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볼 때 A 입장으로서는 이 토지의 소유권 넘겨주고 빚 갚았죠. 뭘까요? 양도. 빚 갚다가 양도잖아요. 양도. 이건 양도. 나머지에 대한 내용의 10억은요. 증여.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증여세죠. 여기는요. 양도소득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장을 가볼 때 부담부 증여 이 말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가 채무로 끝났어요. 그러면요. 양도. 하나 채무 외 나머지를 끝났어요. 채무 나머지 것들은 뭘로? 증여. 증여로서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구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배우자 간의 뜻은 아시겠죠? 그리고 직계, 존, 비속 간 하면 가장 대표적 내용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직계, 존속이 아버지, 비속은요 아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 내용이 아버지와 아들이 직계, 존, 비속 간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렇게 먼저 봅시다. 일반적 경우부터 먼저 봅시다. 일반적 경우로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넘겨주고 아들로부터 돈 받는 게 일반적일까요? 돈 안 받는 게 일반적일까요? 안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안 받는 게 일반적이니까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내용의 단어가 없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일반적 경우로서 증여 추정입니다. 증여 추정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제 일반적이 아니라 특수 경우예요. 특수 경우의 단위로서 이렇게 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넘겨주고 아들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그 받았다는 것을 은행에 의해서 입증해 줬어요.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로서 입증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은행하고 입맞춤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은행하고 입맞추려면 은행의 직원 16분하고 다 입맞춰야 돼. 그럼 입이 부르터? 입맞출 수 없잖아요. 그 내용을 은행에서 입증해 줬죠? 그럼 뭘까요? 돈 줬다는 것을 입증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유상. 유상이니까 거기다는 뭘로? 양도로 본다. 이 넣어져요. 이제 볼 때 문장에서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이 말 넣으면서 대가 입증 나왔어요. 그럼 그때는요. 은행에서 입증해 준 끝말은 뭐다? 양도. 양도 이렇게 나와져요. 대가성 있는 거래니까요. 이거 될 것이고 또 다시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넣으면서 경매 나왔어요. 경매는 어디서 합니까? 법원. 법원서 하는 거니까 법원서 돈 줬다는 것을 입증시켰죠. 법원서 입증시켰으니까 법원하고 입맞춤 돼야 한대요. 입맞춤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여기다 있는도 마찬가지로서 경매 이 말 나왔으면 그 다음에 보자마자 끝말은요. 양도. 이러시면 돼요. 또 다시 여기서 파산 선고. 파산 선고에 대한 내용은 법원에서 빚 갚았다는 것을 입증해 준 거예요. 법원서 입증해 줬으니까 빚 갚았죠. 뭘까요? 양도. 양도 되겠죠. 교환에 대한 내용은 등기부에 의해서 서로 간에 바꿨다는 것을 입증해 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믿는 거죠. 믿으니까 그때는 뭐겠어요? 양도. 이제 결과 나왔어요. 결과적 내용으로서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관 이 말 나오고 뒤에가 대가, 입증, 경매, 파산, 선고, 교환 단어가 없이 다른 단어예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나왔으면요. 근데 뭘로? 증여, 추정. 이라는 거 아시면 돼요. 증여, 추정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볼 때 문장에서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간,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를 포함해서 부담부, 증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뭘까요? 자, 요 글자애가 제가 또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는 방인데요. 요 글자애가 대가, 입증 단어, 경매 단어, 파선, 선고 단어, 교환 단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뭐예요? 왜니까 뭘로 가야 돼요? 증여, 추정으로 가야 되겠죠. 증여, 추정이니까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을 포함하여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아는 것은요.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관 이 말 나왔다면 뒤에가 대가, 입증 단어, 교환 단어, 파산, 선고 단어, 경매 단어가 있는가 없는가 봐요. 봐가지고 없으면요. 그 말은요. 증여, 추정. 됐습니까? 있으면요. 양도.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걸 구별하시라고 거기다가 적어놨어요. 적어놓은 내용으로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은 5페이지 보시면 거기에서 동그라미 9번 보세요. 9번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 나오죠? 이거 나왔었고 그 옆으로 글자들 쭉 보니까 그 글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있는 말이 대가, 입증 단어, 파산, 선고 단어, 교환 단어, 경매 단어 없죠? 없잖아요. 없으니까 끝말은 뭘로?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증여, 추정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니까 다음 각 기억부터 거의 빠졌네요. 각 기억 나오죠? 못 찾았습니까? 그럼 찾게 해줄게요. 거기에서 동그라미 9번 밑으로 하나, 둘, 셋 줄에서 첫 글자에 부가 나오죠. 이렇게 나온 줄 그 옆에 다만 해당 재산이 다음 각 기억이 나왔잖아요. 이 옆에다가 적으세요. 부터, 리을 이게 빠졌네요. 리을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본다. 돼 있죠? 기억 보니까 어떤 말로 왔어요? 경매에다가 동그라미. 니은 파산, 선고 나왔죠? 거기 동그라미. 그 다음에 디귿에서 공매 동그라미. 그리고 리을에서 거기 쭉 가니까 대가, 양도, 대가 받고 양도 사실이 명백히 인정. 거기 밑줄. 그러면 대가 입증이죠. 이 단어 나왔으니까 끝말은 뭘로? 양도. 이 단어 없으면 그대는 뭘로? 증여, 추정이다. 그 내용으로서 밑에에서 배우자 간 또는 직계, 존, 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증여, 추정한다. 추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을 포함하여 증여, 추정한다. 아시겠죠? 그 내용 기억하려면 기억하고 말라면 기억하세요.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그런 일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문장을 쭉 가봐요. 문장 쭉 가보니까 문장에서 무상 나왔어요. 무상이니까 양도다, 양도 아니다. 아까 양도의 뜻은 대가 받고 소유권 이전이죠. 무상이니까 대가 받지 않고 소유권 넘기니까 양도가 아니다 합니다. 자, 문장에서 무상 나왔으면 양도가 아니다. 그러면 상속과 증여 나왔어도 양도가 아니에요.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조심하실 것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 없는 거 보면 되는 거예요. 매각 단어가 있으면요, 그때는요 양도로 됩니다. 해볼까요? 부동산을 상속받다 했으면요.
상속이니까 무상이잖아요. 양도가 아니에요. 또 다시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다 그러면요. 끝말에 뭐가 나왔어요? 끝말에가 보니까 매도 매각 나왔죠. 그래서 양도이다는 겁니다. 그걸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상 단어만 나왔으면 양도가 아니다. 하나 뒤에가 무상 단어 나왔으면서 뒤에가 매도 매각 나왔으면요. 양도. 이렇게 구별하시면 아주 편하게 구별돼요. 이런 일로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장 쭉 가볼 때 명의 신탁 나왔어요. 그 신탁 나왔으니까 어때요? 신탁 단어 보자마자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되겠죠? 하나 조심하실 점, 주의할 거. 주의할 거에 대한 내용으로서 신탁, 수익권, 의 양도 하면은요. 이거 뭐다? 양도다. 이 내용으로서 조심하시면 돼요. 이런 내용으로서 조심하시면 되고 신탁 단어 있으면 신탁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안 그러면 유탁자가 실질적 지배 이 말 나왔어도 양도가 아니다. 이런 일로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장 쭉 가볼 때 담보 제공했다 해서 소유권 넘은 건 아니죠. 양도가 아니에요. 그 양도 담보에 대한 내용은 민법에서 배울 때 형식상 소유권 이전을 배워져요. 형식상 소유권 이전이니까 양도가 아니다 되겠죠. 양도의 뜻이 뭐였어요?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에요. 세법은 사실과세이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양도담보에 대한 내용은 가등기에 대한 내용과 크게 구별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등기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서 A라는 사람이 이러한 건물에 대한 내용을 소유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A가 자기의 빚에 대한 내용, 채무에 대한 내용이 5억이 있었어요. 이랬을 때 채권자가 A한테 가서 이제 빚 갚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A가 빚 갚을 테니까 1년만 참아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채권자가 그래 너희 말대로 1년 참을게. 그 대신 너 간판 내래. 간판 내리면서 채권자 간판 올라가요. 이렇게 간판 올라가면서 등기부에다가 채무 변제기간 적습니다. 1년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적었어요.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보고 양도 담보라 그래요. 그럼 이제 여기 사이로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 볼 때 A가 요 사이 기간 내에서 채권자에게 5억을 갚았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랬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A가 슬 나오면서 채권자 이거 물리치고 다시 A라고 적어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안에가 누가 숨어져 있어요? 요 기간 동안에 숨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A예요. A죠. 서류상으로서 누구예요? 채권자예요. 하나 실소유권자는 누구예요? A 그대로예요. 소유권 넘어간 거 아니에요. 요 안에가 A 숨어 있잖아요. 숨어 있으니까 채권자 것은 아니란 얘기죠. 실소유는 누구 거다? A 거다인 겁니다. 그럼 얘가 뭐냐? 양도 담보. 그래서 양도 담보는 형식상 소유권 이전이에요. 형식상이 어디예요? 서류상으로 누구예요? 채권자. 실소유권자는 누구? 숨어있는 사람 누구? A. 이런 거예요. 그럼 소유권 이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양도 담보는요. 민법에서 나올 때 형식상 소유권 이전이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세법은 사실과세잖아요. 사실과세니까 사실적으로 소유권 넘어가지 않았음으로써 여기다는 양도가 아니다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쭉 가볼 때 담보 아니면 양도 담보 이 말 넣었으면 양도가 아니에요. 다시 이제 여기에서 볼 때 이 기간 동안까지도 A가 빚을 갚지 않았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때는 소유권 넘어가요. 뭘로요? 대물 변제로 됩니다. 이제 문장에서 볼 때 담보, 양도, 담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양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연결해가지고 채무 불이행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연결됐다. 그러면 그때는 양도다. 이러시면 되겠죠. 이런 이유로서 구별하시면 금방 구별될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장 쭉 가보니까 분할 이 말을 넣었어요. 이 분할에 대한 내용은 공유물의 분할도 분할이고요. 또 재분할도
분할이고요. 재산 분할도 분할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건데 이 분할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에요. 소유권 변동이 없어요. 그게 바로 분할이에요. 소유권 변동이 없으니까 분할에 대한 내용은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서 설명드리면은요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서 요 토지에 대한 내용이 A와 B와 C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었어요. 이랬을 때에 A와 B와 C에 대해서 지분 표시가 없어요. 그때는 균등한 걸로 봅니다. 균등이니까 이때는요 각기 3분의 1씩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씩 각기 소유하고 계시다가 A가 자기 지분 3분의 1만큼을 분할 등기했어요. 분할 등기하다 그랬으면 예전과 같아요? 변화가 있어요. 예전과 같아요. 그럼 재산에 변화 없죠? 변화 없으니까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또 다시 이렇게 B와 C가 계속적으로서 사이좋게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크게 싸웠어요. 크게 싸웠으면요 찢어야죠. 찢어요. 찢는다 재분할 되겠죠. 재산에 변화 있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양도가 아니다입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재산 분할, 공유물의 분할, 재분할에서 분할 단어 있으면 그 분할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C가 자기의 지분 10%에 대해서 대가 받고 이렇게 소유권 넘겼어요. 이건 양도예요. 그 내용으로서 문장에서 분할 이렇게만 나왔으면 양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가 지분 변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요. 변경이 있죠. 그래서 C의 입장으로서 33.333%에서 10% 넘겼으니까 23.333%로서 지분 변경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때는요 양도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로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문장에서 요 단어가 있는 거 보는 거예요. 있으면요 양도, 없이 분할 나오면요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환지처분. 이 환지처분 앞에가 도시개발법 이런 말이 나와져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법에 대해서 명칭은 세법은요 하도 인용된 법이 많기 때문에 그 법률의 명칭은 맞게 적어져요. 맞게 되니까 볼 필요 없고요. 또다시 환지처분 나오고 뒤에서는 지목 변경, 지번 변경이라고 맞게 적어져요. 그 내용 볼 필요 없고 환지처분 이 단어는 보자마자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상으로서 소유권 이전을 보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은 끝말론 양도가 아니다. 여러분 되겠죠?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볼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밭을 보유했는데 이 밭이 보유된 요 지역이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A는 이 밭의 소유권을 사업 시행자에게 넘겨줘요. 넘겨줬을 때 A 너 소유권 이전이니까 양도야. 양도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A는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요.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상으로서 소유권 이전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양도가 아니겠죠. 다시 사업 시행자가 깎을 때는 깎고 메울 때는 메워서 A에게 환지해줘요. 요 한자가 바꿀 한자, 요 지자가 땅 지자, 지목을 바꿔서 소유권 넘긴다는 얘기예요. 지목이 대지로서 소유권 넘겼어요. 이랬을 때 여기에서 보니까 지목 변경됐죠. 그러니까 끝말은 뭐가 나와요? 지목 변경, 지번 변경. 이건 맡겨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외울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없고요. 다시 이제 여기에 볼 때 사업 시행자 너 대지로서 A에게 소유권 넘겼으니까 너도 양도야. 양도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요.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을 보지 않는다. 이게 환지 처분이에요. 이제 보세요. 여기에서
A가 밭의 소유권 넘기고 대지 받았죠? 뭘까요? 교환이에요. 교환이니까 쌍방 모두가 양도소득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쌍방 모두가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이렇게 나오니까 쌍방 모두에게 소유권 이전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환지, 처분 이 단어 나왔다면 그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보류지. 보류지란 말은 공법에서 보일 때 채비지의 큰 개념이죠. 보류하다. 땅으로 남겼던 거죠. 채비지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비용으로 쓴 땅이잖아요. 그런 내용으로서 채비지, 보류지 그냥 갖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큰 개념, 채비는요 적은 개념.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채비지로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 볼 때 여기에서 대지로서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소유권 넘겨주는데 과연 이 밭의 전체 가액으로서 넘겨주겠는가? 아니에요. 전체가 아니라 이 정도만 넘겨줍니다. 이 정도만 넘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정도 가액에 대한 내용은 여기 사업 시행자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채비지입니다. 이게 채비지로 되는데 이제 여기서 볼 때 사업 시행자가 땅 파서 장사할까요? 물론 땅 파야지. 폭군을 그거 될 거 아니에요. 파시니까. 그럼 땅 파잖아요. 그럼 땅 파면 땅 판 비용 들어가야지. 그 비용을 현금 대신에 뭘로 받겠다? 땅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요 채자가 대체할 채. 요 비자가 비용 비. 비용을 현금 대신 땅으로 받겠다. 이거예요. 그럼 뭘까요? 대물 변제예요. 예의가 현금 줘야죠. 현금 대신 뭘 줬어요? 땅 줬어요. 땅 줬으니까 예의 너 이제 대물 변제니까 양도소득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예의는 뒤통수 2대 맞았어. 2대 맞았으니까 양도소득세 납부하지 않아. 그러면서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얘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정책상으로서 양도를 보지 않겠다. 이게 바로 뭐냐? 채비지. 큰 개념은 뭘로? 보류지. 이거 되겠죠.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A한테 맞는 건 아니란 얘기죠. B한테 C 다 받겠죠. 받았을 때 B가 넣어줘야죠. 넣어준다고 뭐예요? 충당. 그래서 보류지 충당 나왔으면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조심하실 점으로서 요 대지, 환지를 팔았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언제 팔까요? 일반적으로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후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다 양도 아니다. 저 끝에 뭐 나왔어요? 매도, 매각. 뭐예요? 양도. 그러니까 뒤에서 볼 때 환지의 매각 나왔으면요. 양도. 되겠죠? 보류지 매각 그랬으면요. 양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라는 으로서 되고요. 그 다음에 매매, 원인, 무효, 소. 이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뒤에서 나온 말은 소유권 환원. 이 말이 주어져요. 주어지니까 요 뒤는 보지 마요. 보지 말고 이것만 봐요. 이거 볼 때 매매하였던 원인이 법을 어겼음으로써 재판 판결에 의해서 무효예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온다, 가지고 안 온다. 가지고 와야죠. 가지고 뒤에 뭐야 돼요? 환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건 법을 어긴 거죠. 어긴 거니까 소유권 이전이 아니에요. 양도도 양도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매매 원인 무효 소 이 말 나왔으면 그 다음에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내용을 거의 유의문에다 적어놨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를 풀면은요. 이게 금방 외워져요. 문제 풉시다. 뒷페이지에서 기출문제. 기출문제에서 1번. 1번 보시면은 페이지 6페이지. 6페이지에서 1번 문제에서 양도인 것은 돼 있죠. 1번. 거기에 쭉 가니까 환지, 처분 나왔죠.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2번에서 부담부 증여 나오면서 그 옆에 채무 나오고 그 옆에 제외. 나머지 나왔죠.
나머지 나왔으니까 이때는 뭘로?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뭐였어요? 증여예요. 그 다음에 3번 거기에 약간 가니까 양도 담보 나왔죠. 그리고 더 가니까 채무 불이행 나왔죠. 그 다음에 보자마자 양도. 답은 3번. 4번 매매 원인 무효 소 나왔으니까 양도가 아니다. 5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경매 이 말 나오고 뒤에서 본인 재취득. 그러니까 어때요? 양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양도소득세 설명 옳은 겁니다. 1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환지 처분 이 말 나왔죠. 뒤에 가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틀렸죠? 양도가 아니다. 2번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 나왔죠. 뒤로 쭉 가보니까 채무 불이행 나왔죠. 그랬으면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 다로 가야죠. 왜? 대물 변제니까. 여기 적어줬네요. 이게 양도 담보로 끝났으면 양도가 아니다. 연결해서 채무 불이행 나왔으면 대물 변제니까 양도다. 또 문제하고도 접목이 안 됩니까? 하긴 안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채무 불이행 나왔으니까 끝말은 뭘로? 양도. 그런데 양도가 아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지상권 양도 아니다. 맞아 틀려요? 지상권은요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도 이다로 가야죠. 틀렸죠? 4번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그렇지 맞죠? 답은 거기에서 옳은 게 있으니까 4번. 5번에서 거기에 약간 걸렸는데 어떤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신탁 나왔죠? 그러면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틀렸죠? 라는으로서 여기서 답은 4번 됩니다. 5번 갑시다. 5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부담부 증여 나왔죠? 아니 글자 찾기도 싫습니까? 글자 싫으면 찾지 마세요. 안 찾아도 돼. 안 찾고 그냥 다 외우셔. 그래서 부담부 증여 나왔죠? 그리고 또 다시 쭉 가보니까 채무로 끝났죠? 나머지가 아니라 채무잖아요. 이렇게 끝났으니까 빚 갚았죠? 그럼 끝말은 뭘로? 양도. 양도란 말은 없으나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 이게 바로 뭐였어요? 양도.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4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지분 변경 없이 그리고 분할 나왔죠? 그럼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근데 뒤에서 양도이다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시 5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유자료 나왔죠.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요. 양도. 그런데 양도를 보지 아니한다 틀렸죠. 그리고 6번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아닌 것. 아닌 겁니다. 기억해서 거기에 쭉 가니까 보류지 충당. 어때요?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 거기 쭉 가니까 토지 상환 채권. 채권 앞에 상환자 있죠? 뭘까요? 양도. 답 아니죠? 그 다음에 디귿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끝에서 분할. 양도가 아니다. 답 되겠죠? 왜 아닌 걸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답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해서 니을에서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게 현물 출자. 양도다인 거죠. 양도니까 답 아니죠. 그 다음에 미음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판매 목적 나왔죠. 그럼 양도소득세다 종합소득세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유니까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서 답 되겠죠. 그럼 이게 답에 대한 이유로서는 기억, 디귿, 미음 2번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냐면 거기서 이제 과세 대상이 아닌 거 됐죠. 아닌 거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아닌 거 하면서 이제 박스를 이제 보고 기억은 아닌 거니까 아닌 거 이렇게 했어. 또 다시 니은 해가지고 인 거잖아요. 인 거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디귿에 대한 내용 아닌 거죠. 디귿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 니을 보니까 여기 인 거죠. 인 거 이렇게 해놨어. 그래 놓고 다시 미음에서 판매 목적 나왔으니까 아닌 거야. 아닌 것다 이렇게 가지고요. 이제 답을 찾아요. 답을 찾는데 답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에서 동그라미 친 것이 이거예요. 여기 똥 친 거. 요걸로 하고 니은, 디귿, 니은, 리을. 요 찾아보니까 있어. 있다 합시다. 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다 답 체킹가 나와. 그래서 나와가지고 나는 시험 잘 봤다 그래. 그럼 떨어졌어. 왜? 반대로 했어요. 이걸 막아야겠어요.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아는 것처럼 보입니까? 분명히 해요. 분명히 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는요. 문제 풀 때 이렇게 푸세요. 아니 세법 과목이 참 더러운 과목이어가지고 시간도 없는 새끼가 죄송합니다. 시간도 없는 놈이 뭐 새끼나 놈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시간도 없는 새끼가 여기에서 여기 이런 거 다 켜줘. 문제 풀 때요. 풀 때 이 박스 문제 나오죠. 박스 문제 나오면 얘가 아닌 거잖아요. 아닌 것을 여기다 이렇게 크게 X를 쳐놓고 푸세요. 그러면은 이제 X자만 이렇게 빼내서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박스에서 얘가 인 거잖아요. 인 거죠. 인 거면 여기 옆에다가 똥을 이렇게 크게 쳐요. 이렇게 푸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에 실수하지 않아요. 별걸 다 해주네. 진짜예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전부 다 실수하니까요. 실력이 좋으면 뭐해? 답을 못 찾는데. 그런 이유로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양도냐 양도 아니냐 봤어요. 봤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옵니다. 그 다음 단계 올 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양도 해당 혼자 놀아. 우리 따로 놀지 뭐. 그럼 여기 이제 양도 해당이 됐어요. 해당이 예스다. 그러면은요 그 다음 단계 와요. 그 다음 단계 와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내용이 비과세가 아닌가 봐요. 비과세랑 요 비자가 아니 비자야. 아니 비자니까 과세하지 않는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과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과세로 와봅니다. 비과세로 와보는데 비과세에 대한 이유로서는 양소세 2에 있어요. 2에 대한 이유로서 10분 쉬었다가 설명드릴게요.